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멘델이 그 고전 유전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완두콩을 교배를 시켜보고, 그지? 완두콩이 요렇게 겉보기에 완전히 형질에 대해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었고, 주름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었어. 모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대립 형질인데, 그럼 그 전에 이제 실험을 해보기 전에 사람들은 반은 둥글고 반은 좀, 왜 엄마 아빠를 무조건 반반 닮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거 혼합설이라고 해. 근데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의 신자이시자, 그죠?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통계학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이제 성직자였어. 이제 그 신부 역할, 목사님 역할 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텃밭을 열심히 잘 키워보면서 이런 논문을 만드신 거지. 아니더라. 내가 실험해보니까, 완두콩 실제 재배해봐서 실험해보니까 이 순종의 둥근 거랑 순종의 주름진 거랑 결혼시켰을 때 무조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의 표현만 나오더라. 둥근 완두만.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험해보고, 색깔에 대해서도 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험해봤을 때 표현되어 나오는 자손제 1세대를 우린 이거 우성 형질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손제 1세대. 이 시험 보면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분명 주름진 걸 꽃가루로 묻혀서 자손이 태어나게끔 했는데, 자손제 1세대 때 자손제 1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잡종제 1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표현되어 태어나지 않은 거, 주름진 거, 얘를 안 태어난 거 우리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야. 최초로. 하나의 어떤 형질에 대해서 우성 형질도 있고 열성 형질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정리를 내리신 거지, 멘델이. 근데 이제 사람 유전으로 넘어와서 생각해보자고. 근데 내가 혈액형이 AB형인지 아니면 O형인지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 내 혈액형을 알아내고자 내가 아무 남자랑, 그러니까 A형이다 라고 확실한 아무 남자랑 결혼해서 얘네들처럼 얘는 보통 한 1000개나 10,000개 그 자손을 많이 태어나게 해서 걔네들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지? 엄청나게 얘를 많이 나가지고 그걸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뭘 할 수가 없어. 이런 유전 연구 시험,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의 유전은 첫 번째, 교배 실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교배적인 실험을 통해서 내가 내 형질이 뭔지를 알아내고자 해서 실험을 통해 자손을 얻어내고 많은 자손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 어떤 각각의 뭐 표현형을 결정해준 모양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각각들을 결정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역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역학적 조사. 역학적 조사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는 피부색 톤이 밝았어. 예를 들어서 피부색 톤은 또 환경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얘 말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보조개가 있었어. 엄마하고 아빠는 보조개가 있었어. 근데 자식을 3명을 태어나게 했는데 1명, 2명은 다 보조개가 있는데 얘는 보조개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유전을 특히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는 분명 보조개가 있었거든. 그리고 이 집에서는 다 보조개가 있대. 나의 형제인 나의 오빠든 나의 언니든 다 보조개가 있대. 근데 나만 없대. 그지? 그럼 표현형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딴 집에서 입양됐고 온 자식인가라고 깊은 고민에 빠져. 고민에 빠질 만한 이유인가? 사람 유전을 공부하신 분은 이게 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자, 특히나 이번에 시험 범위가 멘델 유전이었었잖아요. 네.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완두콩이 둥근 완두콩이었어. 둥근 완두콩하고 둥근 완두랑 결혼시켰을 때 이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 주름진 완두가 태어났다면 이 두 엄마 아빠의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100% 알 수 있어요. 뭐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 세대에 이 둥근 완두가 잠재적으로 주름진 걸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거야. 잠재적으로 주름지는 걸 결정해주는 소문자 R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야. 즉 잡종이었던 거야. 근데 둥근 것이 주름진 것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보니까 이 엄마 세대, 아빠 세대에는 둥근 표현형으로 나왔던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둥근 완두에서 얘가 주름진 유전인자를 하나 갖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분리법칙에 의해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지.
하나씩만 들어가잖아. 생세포 2N에서 N으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씩 들어가잖아. 이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든다고 여기서도. 그러면 이렇게도 둥근한두, 이렇게도 둥근한두, 이렇게도 둥근한두인데 주름진 한두가 얼마? 4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맞죠? 오케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보조개가 있는 엄마 아빠야. 오케이? 근데 보조개가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보조개가 없는 자식이 태어났대. 이것 또한 단일인자 유전으로서 보조개 유전자, 보조개를 결정한 유전자가 있고 보조개가 없게끔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데 얘 또한 잡종이었던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잡종,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얘는 겉에 있는 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근데 얘가 태어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에 해당하는 우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본 룰이 사람 유전에도 적용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유전을 멘델 유전과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이유는 특히 남성애들, 남자들, 그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표현력이 다가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A형이고 응? 아빠가 B형인데 여기서 O형이 태어났어.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수 있어요. 왜 태어날 수 있냐면 얘 A형하고 이 B형이 A와 두 개 유전자. A를 결정해준 유전자는 A 유전자도 있고요. A일 때도 A형으로 표현돼요. 표현형이. 적혈구 A타입의 표현형이. 근데 AO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O 유전자가 열성이야. A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AO형의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A형의 표현형으로 결정돼요. A 유전자도 있고 O 유전자도 있고 마찬가지 B형도 마찬가지야. B 유전자 B일 때도 B형으로 나타나고 그지? B와 O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명확해서 BO는 B형으로 표현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O일 때는 O형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냥 알람이에요. O일 때는 O형으로 태어나는 거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A와 B를 같이 받으면 유전자인 A, B형이면 A와 B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없어. 그래서 나는 AB형이거든. A인자와 B인자가 동시에 발현돼서 중간 유전처럼 동시에 발현돼서 나는 AB형이야. 오케이? 이렇게 사람 유전이 멘델의 유전, 그 다음에 뭐 분홍색, 꽃색깔 유전 이게 종합적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 그래.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다가 아니구나. A형하고 B형이 결혼했을 때 O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A형도 태어날 수 있고 B형도 태어날 수 있으며 AB형도 태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엄마 아빠랑 다 다양한 표현형 4개 서로 다른 표현형을 가지는 혈액형 타입이 다 태어날 수 있는 게 이거야. 왜? 유전자형 조합이 AO와 BO면 이게 다 가능해. 그지? AB면 AB형의 표현형이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자형 AB. 그죠? AO면 A형이 태어나는 거고. 맞죠? B오면 B형이 태어나는 거고. 그죠? O일 경우는 O형이 태어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멘델의 기본적인 유전 원리, 즉 역학적 조사라고 하는 게 가계도 분석입니다. 역학적 조사, 다른 말로 가계도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사람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도 조사. 그래서 가계도 조사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사람 유전을 가계도 분석이랑 그죠?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역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왜냐면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셀프로 실험 대상 삼아서 내가 막 애를 겁나 많이 낳는다거나 그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는다거나 그럴 수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험 대상으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예,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통해 형질을 확인한다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우성 열성 개념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그죠? 순종 잡종 개념 여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전을 통해서. 그리고 잡종 개념을 사람 유전에서는 보인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설명합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유전, 그런 대립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케이? 근데 이제 멘델의 유전하고 사람 유전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 유전은 염색체, 우리 이제 세세포 분열, 감소 분열 하면서 염색체의 개념 정의를 배웠잖아. 염색체 위에 그걸 결정해준 유전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가 놓여있잖아. 대립 유전자가 각각 놓여있잖아. 염색체라고 하는 장소가 막 엄청나게 많은 DNA, 이중 나성구조의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막 꼬여서 응축이 된 거잖아. 복제된 이후에. 그치? 걔를 펼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형질을 관련 짓는 유전 정보가 써져 있잖아.
그지? 아밀레이스를 결정해준 유전자, 뭐 펩신을 결정해준 유전자, 그지? 뭐 인슐린을 결정해준 유전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정보들이 각각 써져 있잖아. 그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유전자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유전 정보가 끓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유전 정보가 자, 상염색체 위에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놓여 있는 거지. 상염색체 위에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놓여 있는 건지에 따라서 형질 발현의 정도가 차이가 나요. 상인지 성인지. 자, 보면 성염색체면 자, 사람은 2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체세포 속에 총 46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잖아. 맞지? 남자든 여자든 44개가 다 일반적인 상염색체고 남자는 X, Y 염색체를 갖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다 공통 시험 범위였었으니까 알 거야. 여자는 2인이면서 44 플러스 X 염색체 2개를 갖고 있잖아. 그지? 넌 상염색체고 너는 X 염색체고. 그러면 여자는 Y 염색체가 없다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Y 염색체 위에만 놓여있는 유전자야. Y 염색체 위에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놓여있다고. 그럼 그 Y 염색체 위에만 놓여있는 건 여자 사람에게 발현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발현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Y 염색체 유전, Y 염색체 위 유전의 경우는 다른 말로 한쪽 성별에서만 나타나요 라고 해서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네스 이제 뭐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고 몽골이나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 거기서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서 증명사진 찍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증명사진 찍고 나서 보니까 귀 옆에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서 그지? 구렛나루를 길어지게끔 해서 따은 줄 알았더니 귀 안에 있던 털들이 되게 길게 자라서 걔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자란 거야. 그걸 귀 속 털 가다증이라고 해. 귀 속 털 가다증.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그걸 결정해준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워낙 피부과, 뭐 레이저 제모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좀 추접스럽게 좀 길어지다 싶으면 야 제모하고 좀 없애자고 금방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 저기 이제 원주민이나 어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있겠냐 그냥 생 라이브로 그냥 계속 기르지. 기르다 보니까 이거 엄마 아빠가 준 건데 여전히 잘 길러야지 하고서 얘 기네스북에 오른 거야. 이 정도로 길게 자라. 오케이? 근데 그런 걸 결정해준 유전자는 Y 염색체 위에만 있어. X에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Y 염색체 위에 있는 얘의 특징은 이걸 우린 귀 속 털 가다증이라고 하고 이걸 기억만 하고 있어. 얘는 X 염색체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애로부터 아빠로부터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형태야. 질환 아니고 그런 특별한 어떤 형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우리가 유전을 하면서 필요한 유전 용어들이 있는데 좀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제 멘델 유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전 용어를 배웠으니까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형들을 다 형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콧구멍의 형태가 어때요? 아니면 눈동자 색깔이 어때요? 그죠? 귓볼이 뭐 분리되어 있어요? 부착되어 있어요? 아니면 보조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마선이 M자예요? 아니면 일자예요? 뭐 이런 거. 그지? 뭐 쌍꺼풀이 있어요? 쌍꺼풀이 없어요? 보조개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개체는 한 명 한 명인데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린 이걸 뭐라고 해? 형질이라고 해. 형질. 그 모양이 둥근 한두가 있고 그 모양에 대해서 주름진 한두가 있잖아. 서로 비교 관계 있는 형질을 우린 그걸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오케이? 비교 관계 있는 형질. 둥근 한두, 주름진 한두. 키가 큰 한두, 키가 작은 한두. 이렇게 쳐. 자, 그래서 쌍꺼풀 있는 사람, 쌍꺼풀이 없는 사람, 보조개가 있는 사람, 보조개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 관계 있는 형질이죠. 선생님 그러면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제가 쌍꺼풀 수술에 쌍꺼풀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내가 잠재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획득이 된 거니까. 그치? 그건 이제 어떤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내가 그걸 얻어낸 거지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보조개가 없는 소문자 T, 소문자 T를 물려받은 거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성염색체 위 유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수준으로 조금 더 나아가긴 할 건데 피자가 온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X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가 있어. X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자, 유전 정보.
그래서 X염색체를 따라서 유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건 Y를 따라서 유전되는 건 한성 유전이야. 한쪽 성에서만 나타나니까. 그리고 X를 따라서 그 유전 정보가 놓여 있어서 발현된 형태는 다른 말로 반성 유전. 반쪽 성에서만 주로 많이 나타난다 해서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 이 용어는 기억해둬야 돼. 그리고 반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의 책에서 많이 나온 건 뭐냐? 적색과 녹색이 섞여 있을 때 구분이 안 되는 질환이 있어. 그거 우린 정록생명이라고 해. 적색과 녹색이 섞여져 있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거. 이게 정록생명이고요. 이게 조금 덜 심하면 색약이에요. 색약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보다 좀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색약보다 더 심한 게 생명인데요. 이제 정록생명은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열성 형태. 이게 뭔 말이냐? 아빠는 생명이 아니었어. 엄마도 생명이 아니었거든? 정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네모는 남자라고 이 가계도 그림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 네모는 남자라고 표시하자. 동그라미는 여자라고 표시하자. 이들이 결혼해서 부부 사이면 이렇게 표시하자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이렇게 표시하자. 근데 이들 사이에서 자, 어떤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 생명인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봐봐. 둥근한두 밑에서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주름진한두가 태어날 수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닮지 않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이 갑툭튀 태어난 생명유전자를 우리는 이걸 열성유전자라고 하고 생명이 아닌 정상 표현. 엄마는 생명이 아빠도 생명이 아니었어. 엄마도 생명이 아니었어. 이런 정상 표현형은 정상 표현형이 생명 표현형에 대해서 우선 생명이 열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나열하기로. 돼요? 왜 이럴 수 있었냐면 자 엄마는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어. 오케이? 아빠는 정상 유전자였고 오케이? 표현되기 어려우니까 여기다 정상 표현형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 X정 Y 이렇게 표현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정상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고 생명 유전자도 갖고 있었어. 그지? 마치 잡종의 둥근한두처럼. 그지? 잡종의 둥근한두인데 정상 유전자도 생명 유전자도 같이 갖고 있었던 잡종의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남자애들에게 그죠? 봐봐. 자, 이 남자 자식에게 아빠는 X염색체를 줄까? 아들의 Y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얘들아, 아들의 Y염색체는 누가 줬을까? 아빠. 그지? Y를 줄 수 있는 사람 항상 자식은 아빠로부터 반, 엄마로부터 반 받아서 태어나는 건데 Y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들에게 아빠밖에 없잖아. 아빠가 Y를 줬고 엄마의 두 개의 X염색체 중에 이 정상 자식은 X정상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그죠? 이 생명은 엄마로부터 X생명 유전자를 받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딸은 반드시 아빠한테 얘를 받았겠지. X정상을. 무조건 아빠한테 반, 엄마한테 반이니까. 그래서 이 딸은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없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 엄마한테 X정을 받아서 순종의 정상 형상일 수도 있고 맞죠? 아빠한테 반드시 X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엄마한테는 생명 유전자를 받아서 보호인자 상태일 수도 있잖아. 지금 현재는 특정할 수가 없어. 이 딸의 유전자형을. 그렇지만 표현형은 정상이고. 졸립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다음에 이어서 항염색체 유전할 거니까. 먹으서 영상 강의실로 와야겠다. 네. 자, 일단 여기 지금 쉬고 계셔도 되고요. 또 먹는 친구는 먹는데 문제 풀고 있으라면 좀 그러잖아. 공부하는 친구들 다 억울할 수 있으니까 가자. 머리로.